얼마 전 저희 프로그램에서 밝혔던 장수 베델 장애인 복지원의 실태 기억하실 겁니다.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노동력 착취와 성추행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하지만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서 장수군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전원 조치하고 있어서 또 다른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태민리 리포트에서 추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중에 위치한 장수군 베델 장애인 복지원. 올봄 이곳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15명에 대한 충격적인 인권 유린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부터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복지원 소유의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부패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단체로 탈이 났었다는 장애인들. 심지어 복지원 시설 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들의 개인 통장에서 교회 헌금을 인출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복지원의 원장과 이사장 부부. 내 때린 맞아. 그거 봐라요. 왜 때리셨어요? 이거 다 지그들 프로그램으로 영상 프로그램으로 해갖고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놓고는 근데 무슨 노동착취 어디서 노동착취 나오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 같은 문제가 알려지자 수사에 착수한 장수경찰서. 그 결과 지난 7월 1일 장수군청은 해당 시설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복지원의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지며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해당 복지원. 장수군이 시설 내 거주 장애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애인 몇 명을 전원시킨 겁니다. 피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현재 이들은 복지원 앞에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놓고 농성을 벌이며 장애인들의 강제 전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항상 시설에서 시설로 옮겨지는 이런 인생이잖아요. 장애인 인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혼자서 좀 자립생활 가능하신 분들 자립생활 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권하고도 저는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시설을 위한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도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하며 스스로 삶을 일구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책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수군청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의사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전원만 시키고 있다며 장수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장수군은 그 탈시설 TF 회의에 참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요. 자기들이 계속 알아서 하겠다. 저희 믿어달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시설 폐쇄다. 누구 며칠, 누구 몇 명 어느 시설, 누구 몇 명 어디 시설. 이게 뭡니까? 진짜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그 영혼한테 너 어디 이런 시설에 있는데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장수군이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시설 폐쇄 후 60일의 전원 조치 기간 만료일인 8월 31일까지 시설 내 모든 장애인들을 전원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시설 폐쇄할 때는 전원 조치가 명백히 써 있어요. 그 조사도요, 우리 발달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시설 의뢰를 했을 때 다 전원으로 나왔어요. 전원 시설 해라. 이분들 힘들다. 전북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했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장수군 관계자. 근데 따로 안전한 공간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상담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상담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전원 조치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제작진. 지금 현재 계시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냐 아니냐 이 정도의 어떤 상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한 결과가 탈시설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파악할 수가 없죠. 과거 도가니 사건으로 잘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등 수많은 인권 침해 현장을 조사해온 김윤태 교수는 이번 사건 역시 피해가 적지 않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걸레대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로 만든 크기 정도임.
어디를 주로 맞았냐 하면 따라오면서 등을 맞았다고 셀 수 없이 맞았다고 진술함. 기존에 나왔던 사건들의 정황들이 아주 비교적 소상하게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요청을 받아 실시된 조사에서는 피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인지 능력 등을 파악한 뒤 자발적 진술과 관찰을 통해 사실을 규명했고 탈시설 욕구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됐습니다. 12분을 조사했는데 8명이 밖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 내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타 시설로의 전원이 아닌 탈시설 생활을 희망한 상황.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사생활, 자유로운 시간들, 자유로운 선택들이 무시되고 또 관리되는 곳이 바로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대책위의 저지로 전원이 보류된 피해 장애인. 제작진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서 그쪽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거기 싫어요. 거기는 가기 싫어요? 네. 그럼 여기서 더 오래 계실 수가 없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전주고 전주로? 대창령하고요. 동영하고 허진영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피해 장애인. 한편 시민사회 단체들은 장수군과 함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지만 장수군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공개적으로 장수군을 비판했습니다. 이 베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도가니 사건 못지않아요. 이건 장수판 도가니입니다. 제가 탈시설을 전환하기 위해서 TFT를 제안을 했고 전원 조치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장수 군수가 그 자리에 오시긴 했는데 한 10여 분 대화하고 나서 바로 일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델 장애인의 집에 직접 온 적은 한 번도 없나요? 들은 적도 없고 저희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오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복지시설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무 협조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됐다고 문제 제기하는 시설 내 직원.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장수군청 공무원 두 분과 그 은혜동산 직원과 같이 사무실 들어오시면서 무슨 영문도 모르고 밖에 앉았다가 그냥 짐 싸놓고 싸우니까 옷 입으세요 뭐 있는 거고. 하지만 시설의 입퇴소 판정 회의록에는 해당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전원 조치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가해자 부부가 장애인 보호자들을 통해 시설 재운영 계획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제가 왔고 조만간에 다 풀릴 거니까 여기 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에만 거기 가서 있으라. 저는 목사님한테 가기 싫어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시설 직원의 말이 사실일까? 피해 장애인이 전원된 복지시설에 찾아간 제작진. 원장이나 지금 현재 이사장이 본인들 그 자녀들을 때린 건 알고 있다. 연락 왔어요. 사도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지검을 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막 막무가내 파렴치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사실은 되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가해자인 원장과 이사장 부부를 신뢰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호자. 그런데 장애인들이 전원된 시설 대표가 장애인을 폭행해온 목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복지원 전 직원의 이야기. 장수군에 와 있는 등신보건센터라는 그 센터장이 우리 베델 장애인 집의 인권 지킴이 단장으로 1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가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센터장이 있는 그 시설의 당사자 장애인 2명을 그곳에 전원 조치했다는 거 아니려니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어찌 된 영문일까? 제작진은 가해자인 전 이사장과 원장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말하는 거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음해하고 거짓하려고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아. 시설을 그럼 더 계속 운영하실 계획은 몰라요. 몰라.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끝까지 가볼 것이야. 결국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린 그런 입장이야. 검찰 조사도 받긴 받으셨어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채 굳게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복지원의 전 원장.
그리고 지난 8월 28일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고는 저희 시청장님이 다 나가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나부터 하기는 좀 물권이라서 열심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수사 검사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대책위 관계자. 대책위가 장수군에게 이 시설 폐쇄 후 조그만 시설 하나 져서 거기서 시설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왜 장수군이 이런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대책위에서 새로운 복지시설 마련을 장수군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장수군에서 수사 검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일까? 그리고 그날 오후 장애인 복지원을 찾은 장수군 담당 공무원. 제작진은 거듭 인터뷰를 요청하며 장수군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장수군 담당 공무원. 왜 인터뷰는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검사한테 했다라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통화 한번 해봐요. 검사님이 없는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텐데 이번 주까지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유보했으니까 이러세요. 앞으로 뭐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실 건데요? 주민한테가 주장하시는 TF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 참여해서 논의해보려고 그래요. 대책위와 협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는 장수군 담당 공무원. 그날 오후 영근아 반갑다. 때마침 자립생활 체험을 마치고 시설로 복귀한 이들. 며칠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주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6시 식품영에 아침을 먹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좀 자유로워요? 여기보다는? 네, 거기서 살만해요. 거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따로 살 방을 구해주실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지. 아직은 서투른 게 많지만 자립생활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딛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 직장을 있는 것보다 저희는 여기 이용인들이 맞지 않고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탈시설로 가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더 좋겠고요.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장애인 당사자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왜 필요하면 다양한 지원의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을 얘기하는 나라의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 우리나라의 시설 거주 장애인은 대략 8만여 명. 그 가운데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봅니다.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소장님, 저희 프로에서도 다뤘어요. 네. 베델 장애인의 집. 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이후에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네. 여기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고 듣고 느끼신 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전라북도 인권센터 의뢰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권조사, 즉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었는가 네. 그걸 더 찾은 거고요. 또 하나는 탈시설 욕구조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고 싶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인권 침해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이 베델의 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한 명씩 계속 이렇게 성기를 만지는 순서대로 하는 성추행을 해요. 이걸 당한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모멸감, 수치감 이게 들다가 이제 분노,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인구, 순종적인 인간 이런 인간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심각하게 본 거는 이 전 대표가 먼저 땅을 11만 평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있는 장애인들 여기저기서 모아온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중에 4명 같은 경우는 양평에 있는 한 시설로부터 거기는 지금 2016년도에 범죄 등으로 인해서 폐쇄되고 구속된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봉고차에 태워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의 집이었어요. 인신매매나 납치나 그 문제로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노동의 문제가 다른 곳과 다르다고 보고요. 네.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광주 도가니 사건, 자림의 집보다도 더 심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장수군은 뭐 했는지도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장수군은 이제 지도 감독해야 될 위치였는데 장수군에서의 지도 감독은 거의 소홀했다. 지금도 그 책임을 이제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립원 사건 이후로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의 시설장들이 반성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각심은커녕 지금 이 베델의 집 해결 과정에서도 전라북도나 장수군 행정의 이런 어떤 행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대표였던 분들이 이사로 참여했었거든요. 베델의 집에. 그분들의 어떤 의식들을 보면서 사건도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에 저도 좌절감을 느꼈었죠. 네. 교수님이 아까 조사를 2개 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인권 침해 조사, 두 번째는 탈시설 욕구 조사. 맞습니다. 지금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네. 장애인들의 의사가 어떻습니까? 네, 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8명이 분명하게 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 조사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장수군의 조치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인권센터,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의뢰해서 인권센터로 저희 조사 결과서가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인권센터는 그거를 장수군에 보냈답니다. 보내면서 추가로 경찰에다 고발할 내용도 있으니까 경찰에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경찰에도 아직까지 조사 보고서를 가지가 않은 거죠. 장수군에서 지금 7월 1일에 폐쇄 명령을 하고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사실은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치우려는 그런 생각으로 강제 귀가나 전원 조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련의 조치들과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은 빨리 전원 조치 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해서 법인을 계속 지역에서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서 장수군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뿐만 아니라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당장 그 장애인들 10수명을 다 탈시설화시켜서 자립생활 지원할 만한 여건이 장수군에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전원조치 계획에서 장수군으로 남게 되는 분들은 한 3-4분밖에 없고 다 고창이라든지 뭐 남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의 이런 여건이 마련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원조치였고요. 12명만큼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지역의 책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탈시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능한 건가요? 선진국처럼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탈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가정책으로 이제 수립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지역의 행정과 공동체와 사회복지계가 적극적으로 탈시설 문제를 화두화 삼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렇게 답보 상태라는 거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시설 내에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기셔서 결혼을 약속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셔서 밖에 나가서 독립을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합쳐서 3천만 원을 모으셨거든요. 딱 3천만 원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3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다 썼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나가서 사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두 분 다시 시설로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시설화를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설에 있는 건 나쁘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넓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교수님, 들었습니다. 뭐 네. 장애인들의 욕구, 의사도 들으셨을 것이고 네. 또 탈시설의 현실적인 여건도 아실 텐데 네. 사회적인 과제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장시간 동안 우리 구성원 중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를 수용을 시켰어요. 즉 분리를 시켜봤죠. 우리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 장혜영 감독이 네. 만든 그 어른이 되면이라는 왜 안 할게요? 왜 안 할까 갑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아, 왜 할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는 말에 주변에서 하나같이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 네가 그 고생을 하며. 근데 자기는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동생의 평등, 인권을 내가 찾아주는 노력을 둘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시선으로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은 불행하다라는 관점을 약간 불평등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는 어떤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복지원의 인권 침해 실태와 또 장수군의 후속 조치를 보면서 참 우리 지역 공동체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품고 가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씁쓸한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